공원국 씨가 쓴 춘추전국 이야기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무왕은 서쪽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상나라의 수도 조과를 공격한다. 당시 무왕의 병력은 전차 300대, 용사 3,000명, 갑병 4만 5천 명이었다고 한다. 그에 대항하는 상나라 주왕의 군대는 70만 명이었다고 한다. 상나라의 병력은 분명히 과장되었지만 이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말자. 전쟁을 앞두고 무왕은 일대 연설을 한다. 아침 일찍 상나라 교회 목야에서 맹세했다. 왼손에 황색 도끼, 오른손에 흰색 깃발을 들고 말했다. 멀기도 하구나 서쪽에서 온 병사들이여. 나의 제후들이여. 그리고 용, 촉, 강, 모, 미, 노, 팽, 북의 동맹들이여. 그대들의 창을 높이 들고 방패를 나란히 하여 창을 세우시오. 내가 선수하겠소.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대들은 군령을 지키도록 노력하시오. 호랑이 같고 곰 같고 이무기 같아야 하오. 투항하는 자는 거절하거나 죽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서쪽 땅을 위해 힘쓰도록 만드시오. 그대들이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죽을 것이오. 주나라 무왕 희발이 상나라 대신 주왕을 잡아 죽이려고 목야에서 외친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이 전쟁으로 상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주나라가 중원의 땅을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상서중 목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국시가 의역한 것이지만 본 내용에 충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목야는 어느 특정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벌판이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서는 목야에서의 맹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것은 창을 높이 들라는 무왕의 외침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전차전에서는 짧은 검보다는 긴 창이 더 유리했겠죠. 고대 중국에서는 검보다 창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글에서 내가 더욱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주무왕의 군대와 함께 상나라 정벌에 동참한 8개국 연합군의 면모입니다. 즉 목서 8국 말이죠.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가 번역하고 해설한 서경강설에서는 목서 8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8나라 모두 서육 낱말이라는 설도 있지만 고힐강은 강, 미, 모는 위수와 하수에 있는 북쪽의 나라이고 나머지는 남쪽의 나라에 있는 나라라 했다. 이에 덧붙여 이케다 스에요시의 장서라는 책에 나오는 고일강의 살인잡시의 목서 8국이라는 지도 그림도 소개하고 있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자면 모나라는 위수와 황하야가 만나는 지역에 있었고 이 나라는 주나라 인근에 있었으며 각 나라는 위수 상류 지역에서 주나라보다 더욱 서쪽 지방에 있었습니다. 총나라는 한수 상류 한중에 있었으며 용나라, 노나라, 팽나라, 복나라는 주나라와 초나라 사이 중간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서용이나 남만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중원의 서쪽이나 남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초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나라만이 왕이라는 칭호를 갖는 군주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미 한두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춘추전국 시대의 모든 나라의 종실인 주나라에서만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독 독특하게도 초나라만이 주나라와 대등하게 자신들의 군주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 얼굴에 중국사를 쓴 백양 선생은 주나라가 동초한 이후에는 초나라가 주나라 못지않은 국력을 갖고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 초한지 항우의 초나라가 괜히 초나라가 아닌 것이죠. 황제와 그의 후손들이 세운 주나라, 그 이전 하나라와 상나라는 모두 북방의 민족들이 건국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나라를 중원의 서쪽 지방에 흥기한 주나라가 서남방의 여러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정복에 나선 것입니다. 물론 주나라조차도 그들의 민족적 지원을 황제에서 찾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방의 베트남조차도 자신들의 시조를 신농시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하죠. 중국과 인접한 서국들이 자국들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기 위해 중국 신화 속 인물들의 가게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끼워놓는 모습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무조건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나라가 세운 주족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현재 중국의 사학계는 황제를 요서지방 일대에 살면서 곰을 토템으로 삼고 살아가던
부족의 수령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나라도 그 뿌리는 요소 지방에서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즉 황하의 하류에서 상류로 요소 일대에서 살던 민족들이 남하하여 중원 땅에서 꽃을 피운 문화가 중원 문명의 원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서의 글은 중원의 서남지역 위수와 한수의 상류 지역에서 세를 부린 주나라와 그의 동맹국들이 이미 중원에서 수백 년 이상 털을 잡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듯 그 출발이 상이하게 다른 두 세력이 중원 일대의 지배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음에도 중국의 과거 역사학자들은 이들 두 세력 모두를 중원에서 시작된 한 일족으로 상정해 놓고 이견을 무시한 채로 주나라와 상나라가 중원의 종주권을 놓고 다투는 다른 민족의 투쟁사로만 중국의 역사를 그려왔습니다. 서경, 즉 상서 또한 분서 괭유의 활을 거치면서 소실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정책이 집행되었는지 책 한 권 남기기조차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하튼 그랬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생이라는 학자가 벽속에 숨겨두었다가 찾아 읽고 공부해서 후학들에게 전한 금문상서와 공자의 옛집 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고문상서가 있어서 현재 우리가 그 글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서는 왕들이 내린 포고문, 신하들이 상소, 왕의 연설문 등 각종 정치 문헌을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도 있긴 한데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전이나 순전, 대우모 등은 후대 학자들의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글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나 기록들은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을 옮긴 것이겠지만 적어도 각색이란 과정 정도는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후대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한 번에 여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이기동 교수가 쓰신 서경 강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경의 여러 편들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이설이 분분하다. 본래 서는 주서 몇 편에 국한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세에 보충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문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본 58편 가운데 이른바 5고라고 일컫는 대고, 강고, 주고, 소고, 낙고와 금등, 자재, 다사 등이 서경 가운데 가장 일찍이 성립한 것으로서 물론 이기동 교수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런 유의 주장들이 적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하겠죠. 여하튼 제가 이 글에서 참고하고 있는 목서는 주나라 그것도 초기 무왕 때의 기록이므로 상서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가는 기록일 것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대신 주왕을 경멸하고 폐위시키고 주사하는 장면이 아마도 상서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상나라는 거북이 등껍질같이 동물의 사체 일부를 사용해서 점을 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갑골문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이러한 상나라의 시대의 점치는 방식을 통해서였었죠. 그랬던 것이 주나라에 들어서서 저는 주역, 즉 주나라의 점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역은 대나무 상가지를 통해서 점을 칩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대나무는 남방의 식물입니다. 대나무는 스촨성에서 사는 팬더의 주식이기도 하죠. 이 또한 서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주나라, 즉 주족들이 동북 지방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상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제 논리와 주장에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